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주식 모르신다면서요? 조금 알아요. 그죠? 아, 주린인가요? 네. 매수 매도는 하니까요. 일단 뭐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사기꾼 같네요. 네. 하필이면 또 첫 문장부터 또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진짜 짧지만 굵고 강한 임팩트 있는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려고 왔습니다. 하기 전에 궁금한 거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주식으로 돈 좀 버셨어요? 최고랑 최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최고는 제가 이제 한 300% 정도의 수익을 낸 종목이 있고 최저도 봐야죠. 마이너스 70%짜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아마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하는 기업 가짜 백수 사건, 백수. 이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던 이 백수 제품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오니까 9시 뉴스에 대문짝만 이렇게 뜹니다. 가짜 백수. 그 다음부터 이제 점하 주문을 내도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때 당시엔 거기다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상한가였을 때였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팔린 게 거의 마이너스 78%. 그런 마이너스는 누가 사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 이 정도 빠졌는데 설마 더 빠지겠어? 기업의 모멘텀 가치 다 의미 없이 차트로 단기적으로 매매한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올라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팔고 사팔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네. 뭐 알려주시려고요? 주식의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믿을 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쌓아나갈 데이터뿐이다. 저도 믿지 마세요. 진짜 사기꾼 같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단기보단 장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유형의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이상향, 나는 이런 매매를 선호하고 이런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시행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사고 팔고 하기 이전에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매매 전략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아무도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뉴스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고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내리면 거기에 또 맞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마라. 대신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이 생겼다면 그 기준대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쉽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드리려 합니다. 자, 시가총액 뭘까요? 맨 처음에 선생님 그 가격- 기업의 총 그 돈 재산? 발행된 주식에 곱하기 현재 똑똑해. 자, 시가총액이랑 그 기업의 총 규모, 기업의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정책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이 증시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야, 너네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를 말하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안을 마련해 와라 라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정말 무너져 가던 증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ROE, PER, PBR, 저번 들어서
요 PBR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PBR 최근에 요 관련 맞아요. 주제를 야. 상승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이쪽 저쪽에서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니까 압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ROE, PER, PBR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전혀 새로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1억이 있어요. 네. 1억으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1,000만 원을 벌었네? 그럼 ROE를 뭐라고 하냐면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ROE는 뭐다? 자본으로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였느냐. ROE에 대해서 뭐 곱하기, 뭐 나누기,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1년 동안 몇 프로 벌었느냐. 이게 ROE입니다. 이젠 PER. 1년에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인데 이 기업의 시총이 1억이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이 시총을 만들려면 몇 년 걸려? 10년. PER 10년. PER은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걸 가지고 이 시총을 만들려면 얼마가 걸리는지가 PER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들어본 PBR. 내 자본이 1억이야. 그런데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가 2억이라고 하네? 그럼 내 기업의 PBR은 2. 두 배니까 저게. 그쵸, 2배니까. 만약에 시가총액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PBR은 0.5죠. 그죠? PBR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넘으면 돈을 잘 버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1보다 낮으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아직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자, 이 PBR 1이 안 되는 회사가 이번에 엄청 강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도 PBR 1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 한 해 돈을 많이 쓸어 담았다는데 PBR이 1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내 자본이 아니라 외부 자본이 자, 있기 때문에. 내 자본 1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돈을 버니까. 이걸로 가는 거. 아,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저 PBR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수 있어요. 좋다고 볼 수 있다.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근데 자세한 거 그쵸. 들여다봐요. 오, 자세한 건 아예 들여다봐야 된다. 김종현 이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하산을 하세요. 현금 흐름 조금 안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우리가 봤을 때 좋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에게 돈을 주진 않아요. 또 기업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손실만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수록 기업을 내가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이걸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하는 기업인데 왜 그 기업에다 내가 돈을 넣었는데 왜 나는 손실을 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것과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이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그렇지 않으면 TV에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이 자기 기업 홍보하는 거에 혹하고 넘어가서 기준 없이 저 기업이 좋다고 하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나에게 돈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좋은 기업입니까? 좀 공기업. 기업은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죠. 네.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고 망할 일이 없는 회사죠. 그 기업이 좋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이 2024년도니까 04년도에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수익을 주는 구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구간에 완전 떨어져. 돌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2014, 15년도에 역시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아. 그럼 나 여기 묻어두고 20년 뒤에 열어봐야지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전력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입니다. 20년 동안 최하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다라고 저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좋다라고 하는 기준과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명확하게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혹은 여러분들의 성향과 현재의 어떤 현실성에 맞게 종목군을 골라내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그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조금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모험심이 커졌을 때 뉴스 보면서 막 나 이 기업 알아 저 기업 알아 하면서 주식 이야기하기 전에 핸드폰 살 때 고민 많이 하죠. 뭐 어느 정도 하죠. 부자네. 자동차 살 때 그거는 금액에 맞춰서. 고민하죠. 왜?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지금 이걸 내가 샀을 때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A라고 하는 종목을 B라는 종목을 샀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섹터 분석 그리고 그 섹터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혹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네. 공감? 10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 계좌가 어느 순간 손실이 적어지는 그 구간이 왜 왔냐면 이걸 지키고 나서부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섹터를 분석하고 그 섹터 안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나 이거 사서 30% 먹었어. 너 이거 안 사? 이거 안 산 흑우 없지? 이런 이야기에 매매부터 합니다. 맞아, 돈 벌었던 얘기 들으면은 그때 관심이 생긴다. 매매부터 합니다. 올라가면 나 회사 때려치고 이제 나도 이쪽으로 나가볼까 생각을 하죠. 문제는 뭐다? 샀는데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반성의 의미로. 그런데 문제는 뭐다? 마지막 오르겠지 하고 그냥 존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100명 중에 100명 다 존버를 택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골이에요. 존버를 하게 되면, 버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것저것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거 매도하고 할까? 아니야. 난 참는다. 저거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참는다. 그러다가 더 가네? 더 가네? 더 가네? 몰라. 잘라. 사. 그러면 귀신같이 또 내려져. 이거 떡상하고 맞아. 산 거 떡락하고 참을 때 못 참고. 다시 매매부터 하게 된 거고 이거 왜 그러지? 올라갈 수 있다며. 또다시 이제 대형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지금 계좌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끊어내셔야 돼요.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절대 그냥 버티자 전략은 계좌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렇게 서서히 돈이 녹을 거면 주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생활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두 종목의 회사명을 지우고 호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주당 46만 원, 하나는 주당 5천 원짜리. 자,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둘 중에 만약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물어보면 어디 하시겠습니까? 10% 오르는. 왜요? 10%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주도 더 많이 보고.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 아니야. 뭔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다. 잃어도 그 적은 금액을 잃을 것 같아요. 거래. 잃어도 적은 금액을 잃을 것 같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시겠습니까? 만 원짜리 100주를 사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만 원짜리 100주를 사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나눠 사기도 편하고 수익이 나면 나눠 팔기도 편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주당 만 원
기업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00원으로 100주를 사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익이 날 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주가가 빠지면 이 기업은 덜 빠질 거고 거래량도 많으니까 안정적이에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이 기업이 10% 빠지면 손절할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합니다. 왜? 플러스 10%를 받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수익 난 걸 받는데 이걸 팔아? 더 사야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한 주당 가격이 비싼 종목은 위아래 변동성이 적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당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왜 빠져? 진짜 엄청 떨리는데. 어? 지금 여기서 왜 빠지느냐, 더 사느냐, 이런 전략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점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주당 가격이 높은 기업에 베팅을 하면서 실전 매매 감각을 조금씩 익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그래프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이쪽은 약간 장기 투자자 쪽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은 진짜 완전 단타하는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생각은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타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생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겪어본 바, 매수하기 전에는 3%만 먹자, 그래놓고서 3% 가면 좀 하다가 무너져요. 그렇기에 사실 이 매매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 매매는 벌써 본인 스스로 컨트롤 할 줄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매매. 거래량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이건 뭘까요? 주식 사고하고 하는 그쵸, 거래량. 외도의 그런데 저는 학문적인 의미의 이런 의미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거래량은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력, 주포, 어떤 이 기업을 핸들링하는 이 주체들도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사고 파는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량만큼 주식시장에서 가장 깨끗한 건 저는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이 없던 기업이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하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급등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거래량이 없네?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언제다?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는 요때. 이때부터 이제 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오늘 나오면서 이슈 몰이를 했을까? 얘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이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크게 오늘 3가지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섹터에 대한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나은 종목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 거래 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종목군들이 보인다고 해서 마치 영화처럼 단순 계산처럼 5천만 원 질러서 10% 먹으면 500이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땐 마음대로 사시지만 팔릴 때는 그렇게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 대한 허황된 꿈을 저는 깨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뭐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매매 스킬을 한번 알려드리죠. 자, 이제 종목이 선택이 되면 어느 타이밍에 사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진짜 중요한 거. 그죠? 확률적으로 어느 타점에 사고 어느 타점에 팔아야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